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우리가 쓰고 있는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그 인류 문명 중에 하나의 주축이 될 수 있는 제품이 되겠네요. 전동기입니다. 전동기. 거의 모든 부품, 전기 제품뿐만 아니라 전동기가 안 들어간 가전제품이 드물 거예요. 거의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휴대폰뿐만 아니라 컴퓨터, 그다음에 세탁기, 냉장고, TV, 심지어 형광등 안에도 전부 다 전동기가 관련지어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동기요. 그러면 전동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 단원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장 내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힘이 받는다는 것, 전동기를 이해하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핵심어는 자기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기장 내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입니다. 자기장이 하나가 있죠. 첫 번째 자기장이 하나 나왔고, 전류가 흐르면 우리가 그 도선 주위에 또 자기장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럼 자기장이 몇 개예요? 두 개죠. 이렇게 힘이 생기려면 자기장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개가요.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자기장이 두 개가 있으면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을 자기력이라고 하는데, 그 전동기가 움직이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동기에도 자기장이 몇 개가 있을까요?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최소한. 그렇죠. 두 개 있습니다. 최소한 자기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석 같은 곳이 있고요. 전동기를 분해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자석이 있습니다. 무조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코일 같은 게 막 감겨 있어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면서 또 자기장을 만들죠. 자기장 두 개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힘을 만드는 게 바로 이 전동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전동기의 원리를 탐구하기 위한 그 자기장에서 어떻게 힘이 받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복습 한번 하죠. 자기장의 방향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판에서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에요. N극이 가리키는 방향.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나침판이 이렇게 있어요. 나침판이 있습니다. 나침판이 이렇게 있다고 하죠. N극이 가리키는 쪽이 사실 북쪽이죠. 그런데 도선을 이렇게 그 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하죠. 이 위에다 했어요. 전류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우리 이거 했었죠. 뭐 했냐면 오른손을 이렇게 이용한 거예요. 감싸 보세요. 직선 도선 아래쪽에 나침판이 있어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손가락 4개가 가죠. 전류의 방향은 이쪽이니까 이렇게 감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전선 아래쪽에 이렇게 나침판이 있어요. 아래쪽에. 그러니까 아래쪽에 나침판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래쪽은 이 방향 맞죠? 자기장의 방향. 위쪽은 자기장의 방향이 바뀝니다. 아래쪽은 이쪽 방향이지만 위쪽은 이렇게 되죠. 감싸니까.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나침판의 방향이란 건 손가락이 밑으로 4개가 가리키는 방향, 즉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나침판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도선 위에, 이제 이건 도선 아래쪽, 도선 위에 나침판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도선 위에.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렸을 수 있겠네요. 이것은 도선 아래쪽 나침판. 도선 위쪽의 나침판은 어떻게 될까요? 도선 위쪽 나침판 방향. 자, 이게 도선이라고 생각하면 이 연필이 도선 위에 쪽은 방향이 바뀌죠. 아래쪽은 이쪽이었는데 위쪽은 감싸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N극이 되고 여기가 S극이 될 거예요. 도선 위의 나침판은.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갈 때는 내 손가락이 아래에서 위쪽인데 감싸는 순간 방향이 바뀌죠. 위쪽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라는 걸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한 거예요.
이것도 있었죠. 전선을 이렇게 통과했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렇게 감싸는 거죠. 감싸는 거. 감쌀 때 이렇게 감싸잖아요. 이렇게요. 손가락이. 그러면 이쪽 방향은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니까 여기가 N극이 되고 S극.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이쪽은 아래쪽이죠. 방향이. 그러니까 N극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1번과 2번이 뭐가 다른지 알겠죠? 그쵸? 여기는 여기 3번. 3번은 이렇게 되죠. 방향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 그러니까 여기가 NS가 되겠네요.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저번 시간 했던 거 복습했습니다. 자, 자기력 하겠습니다. 자기력. 자기장과 자기장이 상호작용에 의한 힘입니다. 상호작용에 의한 힘. 자기장이 몇 개가 생기죠? 최소한 2개입니다. 2개. 자기장 2개가 있으면은 힘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전동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자기장 하나는 대부분 자석이 담당을 하고요. 나머지 자기장 하나는 아까 있었죠. 흐르는 전류가 흐르면 이런 자기장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석의 자기장 N극과 S극은 변치 않지만 흐르는 전류를 반대로 해버리면 이렇게 N극과 S극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전동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전동기의 원리를 하기 전에 오른손의 법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손바닥을 펴보고요.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손바닥의 방향이 힘의 방향입니다. 손바닥이 방향, 지금 위를 향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은 아래쪽이죠. 이게 힘의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손바닥요. 손바닥이 위로 향하고 있으면 이게 힘의 방향이라고요. 손바닥. 이렇게 아래로 있으면 손바닥이 아래쪽으로 가 있죠. 그럼 아랫 방향이에요. 힘의 방향은. 이 힘은 자기력입니다. 그 다음에 엄지 있죠. 이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입니다. 전류. 그 다음에 이 4개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뭘까요? 자기장의 방향이죠.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에요. N극이요.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본다면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아유, 참. 셋, 넷. 이렇게 해서 여기 그 위쪽 손바닥이 위로 향하는 이 부분이 자기력. 이 력자가 뭐죠? 힘이죠. 힘의 방향이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힘. 그 다음에 이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 요것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전류의 방향이고요. 전류. 전부 다 90도입니다. 그 다음에 4개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자기장. 전부 다 90도예요. 90도. 자기장의 방향. 이것도 90도. 자, 그러면 자기력의 방향,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3개의 방향이 모두 90도라는 사실을 알고 이 원리를 우리가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림에 보면 여기가 N극이 있고요. 여기가 S극이 있어요. S극. 그렇죠? 자기장의 방향은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라고 했죠. 무조건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자기장 방향은 무조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여기서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S극이 바로 맞은편에 있죠. 그러니까 이 방향이 뭘까요? 바로 이 직선으로 이 방향이 N극에서 S극으로 가는 이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자기장 방향. 자석이 일으키는 자기장 하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림에 또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 이렇게 가는 선이 하나가 있네요. 도선이 있네요. 선이 있네요. 선. 한번 그려보세요.
선이 있는데 저울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저울류가. 저울류의 방향. 자, 우리 오른손 법칙 잘 생각해 보세요. 저울류. 저울류가 어떤 거였죠? 엄지손가락이죠. 저울류의 방향, 자기장 방향. 이렇게 되겠네요. 오른손 법칙. 저울류, 자기장. 그러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저울류, 이건 자기장. 그럼 손바닥이 위를 향하고 있죠. 이게 자기력 방향이에요. 진짜 힘의 방향이죠. 그러면 이 전선이 자석은 이렇게 두 개가 딱 고정되어 있으면 이게 움직일 거예요. 어디로 움직일까요? 위로 움직일까요? 아래로 움직일까요? 그렇죠. 위로 움직입니다. 위로. 이 전선이 위로 움직입니다. 위로. 이게 실제로 이 전선이 힘을 받아요. 위로. 자기력의 방향입니다. 자기력의 방향. 자, 자기장이 두 개가 필요하다고 했죠. 힘이 생기려면. 우선 자석이 미치는 자기장 하나가 있었고, 전류가 흐를 때 생기는 자기장이 하나 있었죠. 이 두 개의 자기장이 충돌을 해서 이 힘을 만든 겁니다. 사실은. 하나만 더 해볼게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원리인데 막대 자석이 이렇게 있어요. 막대 자석이요. 막대 자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N극이고요. 여기가 S극이에요. 자, 자기장의 방향 찾을 수 있죠. 자기장의 방향은 항상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죠. 근데 여기서는 명확합니다. N극이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죠. 근데 N극은 어디를 향하죠? 항상 S극을 향하죠. 정확하게요. 그렇죠? 잘 붙습니다. 이게 자기장 방향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도선을 뒀습니다. 도선을 뒀어요. 자, 전류의 방향 항상 여기 보면은 이렇게 X 표시가 있어요. X 표시. 그림을 보면 X 표시라는 것은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나사가 들어갈 때 시계 방향으로 나사 이게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방향. 종이를 뚫고 들어가는 방향. 이쪽 방향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표시도 있어요. 이건 뚫고 나오는 방향이에요. 뚫고 나오는 방향. 자, 그럼 들어가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이 저울류의 방향입니다. 이쪽. X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사를 돌릴 때 오른쪽으로 돌리잖아요.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이게 십자 도선. 혹시 무슨 말인지 알까요? 여기 드라이버로 십자 드라이버로 돌리면 들어가죠. 이렇게요. 그 방향이에요. 저울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 자, 이 봅시다. 손바닥이 향하는 것은 위로 향하죠. 자기력. 이게 저울류죠. 이건 자기장의 방향. 자기장은 일단 위에서 아래 됐죠. 그 다음에 문제는 전류의 방향 이거예요. 자, 이 경우죠. 위에서 아래 전류. 힘들다. 자, 이거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도선이 움직이는 자기력의 방향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전류는 이렇게 흐르고 그렇죠. 1번이죠. 1번으로 움직입니다. 1번으로 움직인다. 손바닥이 1번으로 향함으로 이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왼손 아닙니다. 손바닥. 오른손바닥이 1번으로 향함으로 1번으로 움직입니다.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면 반대가 되겠죠. 이게 전동기의 원리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전동기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자, 이 원리를 이해했으면 전동기의 원리가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S극, 여기가 N극이라고 하죠. N극,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딜까요?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정확하게 S극을 향합니다. N은 플러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향하듯이 N극은 S극을 정확히 향합니다. 그럼 자기장의 방향이 결정이 됐죠. 자기장의 방향은 항상 N극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S극을 향했으니까 더 정확하죠. 다음에 도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동기 보면은 항상 모든 교과서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밖에 없나? 이게 제일 좋은 모델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전류에 흐르는 방향 잘 보세요. 이렇게 갑니다. 전류가 일단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이렇게 흐릅니다. 근데 이 전류의 방향이 여기서는 바뀌어요. 이쪽에서는
여기서는 바뀌죠. 이렇게. 그렇죠? 이쪽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여기서도 또 바뀐가요? 여기하고 여기는 완전히 반대가 되죠. 여기하고 여기는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그렇죠? 자,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면 이쪽 방향만 좀 보죠. 또 오른손을 이용합니다. 자기장, 전류. 위로, 손바닥이 위로 향해 있죠? 이 부분은 전류, 자기장, N극의 S극으로 향하는 방향, N극의 S극으로 향하는 방향 자기장, 손바닥은 위로 향하죠. 그러니까 자기력, 얘가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 여기를 기욱 부분이라고 하죠. 기욱 부분이 이 도선이 받는 힘은 윗방향입니다. 손바닥이 위를 향하므로. 여기를 보죠. 여기는 전류가 반대죠. 반대고, 전류가 반대로, 자기장은 똑같아요. 근데 전류가 반대죠. 손바닥을 엎어버린 것 같네요. 자기장의 방향, 전류의 방향은 여기. 손바닥이 엎어버리는 방향이 되므로 이 니은이 받는 힘의 방향은 아래쪽입니다. 아래쪽. 기역은 위쪽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건 위로 올라가고 이건 밑으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움직이겠죠. 시계 방향으로 이게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전동기의 원리입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예. 이거 말고 뭐 여기서 나오는 뭐 정류자 브러쉬에서 또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한 바퀴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면 오 선생님 이렇게 쪽으로 가면요. 이게 이 전류의 방향이 여기서 이거 아닌가요? 이거 그대로 이거 아닌가요? 맞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여기서 전류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이 정류자라고 브러쉬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또 바꿔줘요. 전류의 흐름을.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돌아갑니다. 사실은. 세세한 건 마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들 어려워할 것 같아서 문제는 두 문제만 풀고 마칠게요. 문제는 이렇게 냈습니다. 다음 중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을 이용한 것은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을 이용한 것. 자기장에서 하나 나왔죠. 자기장 하나. 또 흐르는 전류에도 또 하나 자기장이 생기겠죠. 자기장 두 개가 만나서 자기력이라는 힘이 만들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장치가 뭔가요? 전동기죠. 전동기. 2번 자석일까요? 3번 변압기. 4번 전기난로. 몇 번일까요? 기억이죠. 전동기죠. 이런 문제도 냈습니다. 자, 적어보세요. 여기가 N극이고요. 여기가 S극입니다. 도선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이거는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전류의 방향입니다. 전류의 방향. 이 까만 점은 전류의 방향인데 전류의 방향이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알겠죠? 종이에서 지금 뚫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예요. 전류의 방향. 자, 여기서 자기력의 방향이 어딜까요? 자기력, 힘의 방향. 이 도선이 움직이는 힘의 방향. 지금 이걸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그런가요? 이렇게. 자, 이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은 어딜까요? 전류의 방향은 지금 뚫고 나오는 거죠. 예,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전류의 방향. 자, 그러면 문제는 이겁니다. 자기력의 방향은 한번 구해보세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4번일까요? 오른손의 법칙을 이용해 보세요. 자기력. 일단 자기장의 방향은 결정됐죠. 그 다음에 이거죠. 이거. 그 다음에 전류가 나오네요. 나오고 자기장 이거고. 힘들다. 자기력의 방향은 오른손을 이용하면 그렇죠. 1번이 되겠네요. 1번. 이런 식으로만 냈습니다. 시험 문제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